네가 던져. 아니야, 네가 던져.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일단 굿뉴스 뭐 설경구 형님하고 명배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전 전도연 씨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고 설경구 씨 말고 누구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봤거든요.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봐서 되게 깜짝깜짝 놀랐고요. 좋은 배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특히나 일본 배우진들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얼굴이 익숙한 분들이 한 세네 분 정도 나올 정도로 내가 일본 배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특히 이제 일본 배우 중에 주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다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그 차관으로 나온 그분은 엄청 명배우죠. 그 나이대에서 일본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번에도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그 배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작품을 봤는데 좋았습니다. 일본 배우들 다 크로우즈 제로 배우들이라 너무 반가웠음. 그 차관으로 나온 분이 크로우즈 제로에서도 약간 파이팅 있게 나오고요. 제가 아마 처음으로 봤던 게 그 런치의 여왕이었을 거예요. 엄청 옛날 건데 00년대 일본 드라마고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약간 회사 생활을 하는 다케우치 유코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주인공이셨고 그걸로 이제 슈퍼스타가 되셨는데 거기에서 되게 말없이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그리고 좀 펀치가 좋은 그런 캐릭터로 나왔었고 크로우즈 제로에서도 좀 그랬었고 우시지마 주인공도 하고 좋은 역할 진짜 많이 한 배우죠. 설경구 오바가 너무 쌤 잘하긴 함. 오아시스의 불안당 섞은 듯한 연기. 아 근데 그 너무 좀 어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설경구 씨가 한 게. 뭐 류승범 배우도 잘했고 일본 배우들도 다 잘했고 뭐 다들 뭐 잘하셨지만 설경구 배우가 그게 캐릭터를 잡아야 하는데 그거 말고 뭘로 할 수 있었을까 뭐 별 생각도 안 나고 사실. 그냥 저는 연기는 다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역할이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비행기 씬 빼고 거의 다 나오잖아. 근데 역을 또 끌고 가진 않아. 그래서 이게 씨발 뭐 주연인지 곁다리인지 뭐 배경인지 그러기엔 또 비중이 또 크고 막 좀 존나 애매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홍경은 어땠나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홍경 씨 작품 지금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냥 얼굴은 익숙한데 처음 뵙는 것 같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마스크도 좋고 그런 마스크가 좋죠. 선역도 되고 악역도 되고 적당히 잘생긴 마스크. 그 배우분들이 이재훈 씨 얼굴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남자 배우분들이. 그게 딱 마지노선으로 잘생긴 얼굴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막 정우성이나 막 차은우나 장동건, 원빈 이쪽으로 가면은 얼굴이 연기에 방해가 돼버리고 이재훈 씨 정도가 정도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완전 개존잘남이겠지만 배우 중에서는 딱 요 정도까지 잘생긴 게 딱 좋다 요 느낌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홍경 배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박해일 씨가 좀 아쉽네. 좀 작품 좀 많이 해주시지. 오케이. 자, 굿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언제부터 걱정하면서 했다고. 씨. 못하면 많은 거지 뭐. 씨. 아, 주인공 이름은 좀 써놔야겠다. 아무개, 고명, 또 누구 있지? 중정부장, 또 누구 있더라? 뭐 하면서 쓸게. 자, 이 영화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등장 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이 영화에서는 이제 진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처음 시작부터 이제 진실에 대한 명언을 받고 시작해요. 진실은 간혹 달의 뒷면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은 달의 뒷면처럼 우리가 좀 잘 볼 수 없는 곳에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달의 앞면이 또 거짓은 아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트루먼 쉐이디라는 사람이 한 명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화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실제 사건. 일단 두 가지 진짜 사건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 진짜 사건이 있죠. 일단 첫 번째, 66일 전에 국내선 여객기가 괴뢰 간첩에 의해 공중에서 납치되어 하이제킹되어 우리 국민 51명이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66일 전에 우리나라 항공기를 그 간첩들, 빨갱이들이 북한 괴뢰군이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비행기 통째로 북한으로 납치를 해버렸어. 거기에 이제 51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남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갖은 고초를 겪다가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이렇게 다시 송환되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죠.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풀려나서 한국으로 이제 귀환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하시는데 우리를 한 명씩 떨어뜨려서 가둬놓고 잔인하게 정기 고문을 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정기 고문 받아가지고 막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요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좀 파이팅이 있었죠. 지금은 솔직히 이제 우리가 족빠르잖아요. 뭐 나라 살림살이든 뭐 저기 뭐냐 군사력이든 뭐 세계적인 위상이든 우리나라가 이제 족빠르는 상태지만 1970년대는 사실 약간 라이벌리가 있었던 그런 시절. 그래서 요런 좀 파이팅 있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반정부 폭력 단체 적군파의 수장이 여기저기서 이제 테러를 일으키다가 특히나 도쿄대 투쟁 때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도다이, 우리 서울대 같은 거죠. 동경대 도다이에서 막 건물에 불 지르고, 그러니까 우리 그 뭐냐 동덕여대 사태랑은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학교를 씨발 막 터트리고 불지르고 연병을 떨었던 그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근데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이게 진짜라잖아, 그리고 그 당시 영상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진짜 맞나 해가지고 잠깐 이제 챗GPT에 찾아봤는데, 아니 1970년대에 일본에서 극좌 세력에 의한 테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였는데, 나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일본의 극좌 세력이 테러를 했었구나. 아,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나도 모르니까, 나도 84년생이니까 70년대는 모르잖아. 일단 그거를 깜짝 놀랬고, 그런 극좌의 테러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는 거가 깜짝 놀랬고, 그 테러를 하는 애들이 이제 잡혀서 하는 얘기가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끝이 도래했다라는 거야. 자본주의의 끝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미국을 선두로 한 자본주의가 이겨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자본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그런 거잖아요. 반대로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이나 중국, 뭐 중국 지금은 잘 살긴 하지만 중국도 한때 굉장히 어려웠고 북한 지금 굶어 죽어가잖아. 근데 1970년대에는 이 극좌 진영 쪽에서 테러를 일으키면서 자본주의의 끝이 도래해서 이제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이 다들 엄청나게 불행해질 거다. 부의 양극화가 너무 극심해져서 잘 사는 새끼만 존나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불행하게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력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해서,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런 테러 행위가 일어났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면 자본주의의 끝이 도래하기는커녕 이제 막 커가고 있던 시절이잖아.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한 초등학교 입학한 그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본주의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끝났다라는 지금 말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건데, 70년대면은 사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전 세계가 다 엄청 잘 먹고 잘 살아지게 된 그 시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뭐 사제 폭탄으로 자위대 공격하고 경찰 공격하고 막 연병을 떨었더라고. 그러다가 이 대장이 잡힌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는 북한이 우리나라 비행기를 납치해간 사건이고, 하나는 일본에서 극좌 세력이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잖아.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을 연관 지어서 어떻게 무언가를 꾸며보자 라고 설경구 씨가 연기한 아무개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되겠냐 이 새끼야,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는 거는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사라진다. 필요한 건 약간의 창의력과 그걸 믿으려는 인간들의 의지다. 그러니까 지금 1970년대 한국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방금 말씀드린 비행기 납치 사건이랑 일본 테러 사건을 합쳐서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서 이 일을 해결해 보자라고 아무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고명은 그게 되겠냐? 이런 느낌. 일본에서 테러를 일으키던 수장 있죠. 걔가 잡혀가지고 약간의 고문을 당하고요. 근데 네 소지품을 검사를 해보니까 HJ라고 써져 있는 걸 발견했다. HJ가 뭐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좀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얘가 말을 계속 안 해요. 버텨. 그러다가 어떤 시간이 딱 되니까 아 기억났다 이러면서 HJ 하이제킹이다. 하이제킹, 비행기를 납치하는 걸 얘기하죠. 얘가 이제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고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지키고 있다가 내가 얘기를 하면은 하이제킹이 실패할 수 있잖아. 이제 얘네들 이 대장과 이제 함께 뜻을 하는 애들 뭐 한 9명 정도가 현재 일본 비행기를 하이제킹 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1970년대에는 금속 탐지기조차 없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품에다가 뭐 칼이든 총이든 뭘 들고 가도 운이 나쁘게 너 수상하게 생겼네, 소지품 검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랜덤으로 뽑히는 게 아니라면 금속 탐지기도 없이 그냥 무슨 버스 티켓 보여주듯이 비행기 티켓만 보여주면 다 비행기를 탈 수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극좌 세력 중에서 파이팅이 존나게 넘치는 9명 정도가 일본의 한 민항기, 민간 항공기를 탈취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고요. 소총 한 자루, 그 다음에 온몸에 폭탄을 두른 새끼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뭐 도끼나 칼 같은 걸 챙겨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 중에는 여자애도 한 명 있고요. 남자애인데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는 애도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쌩댕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행기를 몰게 되는 기장과 부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부기장을 대사 100% 일본말로 하는데 그 우리나라 배우 중에 그 아저씨에서 동생으로 나왔던 그분 있죠. 네, 성함이 맨날 까먹는데 요 분이 하셨는데 나는 일본어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나도 뭐 약간 반씹덕이라 얘네는 많이 봐서 어색하게 일본어 하면 좀 눈치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일본어를 잘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제1교포 역할을 맡으셨고 부기장이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 똥개 새끼 하는 그분. 그래서 기장실에서 서로 대화를 좀 나누는데, 기장님 오메데또 고자이마시다. 뭐가 오늘 비행하시면은 비행 10,000시간 돌파하시잖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이 좁은 의자에다가 엉덩이 밀어놓고 10,000시간 동안 플라이팅을 하다 보니까 똥꼬가 튀어나왔다. 치질이 너무 심해서 아파 뒤질 지경이다. 이러면서 좀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비행기를 띄웁니다. 김성호 배우 잘하시죠? 자기 치질이 암으로 치면은 말기래. 그리고 하이제킹을 하기 위해 탄 사람 중에서 2인자 오른팔인 사람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총을 갖고 탔거든. 그러니까 총이 소총이에요. 권총이 아니고.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안고 탔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저기 괜찮으시면 짐을 저희가 안에다가 넣어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빵긋 웃으니까 이 여자는 극좌잖아. 공산주의를 지향하잖아. 그러니까 스튜어디스의 미소에 약간 꼴 받은 거야. 긁힌 거야. 아노사, 오마에 그렇게 가식적으로 웃으면 회사에서 월급을 더 주나? 역겨워.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쫄아서 그냥 가버려요. 다행히 총을 들키지 않습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행기가 뜨고요. 어떤 아저씨가 귀에다가 귀마개를 끼고 자고 있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좀씩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야 귀마개를 빼봤더니 다들 엎드려 이 씨발년들아 막 다 일본입니다.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로 할게. 이 씨발년들아 다 엎드려 뒤지고 싶냐 막 이러면서 막 총을 겨누고 사람들을 다 제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탔어요. 여기 타고 있는 인원이 대충 한 120 몇 명쯤 됩니다. 이 하이제킹 집단의 리더 새끼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연맹 적군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비행기를 하이제킹 했고요. 이 비행기는 지금부터 오키나와가 아닌 북한으로 갑니다. 나 사실 여기 볼 때 굉장히 꼴받았거든. 영화 시작부터 진짜 화가 많이 나더라고. 아니 극좌를 하든 뭐 공산주의를 좋아하든 뭐 지 맘이지.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뭘 좋아하든 자기 맘이잖아. 뭐 미국 자본주의 좋아하든 러시아의 뭐 제국주의 뭐 이런 거 좋아하든 지 맘이잖아. 근데 씨발 왜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그러니까 얘들은 급진적인 완전 이제 극 좌파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를 염원하는 애들인 거잖아. 근데 일본이 공산주의가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쿄대에 막 테러도 하고 이지랄 좀 떨어보다가 도저히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아예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극좌 군대를 만들자라는 게 이 새끼들의 취지예요. 아니 그럴 거면 씨발 지들만 가면 되잖아 그냥. 1970년대 이때면은 저도 역사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이 이념 대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할 때여서 이제 전쟁은 끝났고 냉전 시대여서 자기들의 이념이 맞다고
엄청나게 싸우던 때라 러시아하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겠죠. 소련하고 미국하고 올림픽에서 막 존나게 열심히 싸우고 막 월드컵에서도 존나게 열심히 싸우고 뭐 서독 동독 막 축구 존나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고 누구든지 자기들 진영으로 넘어오면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것 봐라 막 일본의 젊은이들도 공산주의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선전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 아니 그럼 지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면 그냥 지들끼리 북한을 쳐가면 되지 왜 민항기를 납치해가지고 사람 128명을 태우고 북한을 쳐가냐고. 미친 새끼들이냐고 진짜. 테러리스트니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여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테러리스트를 모를까요? 얘들이 비행기를 납치한 이유가 이 민간인들을 인질로 해서 어떤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원래 하이제킹 하면 뭐예요? 미국 비행기 같은 거 이렇게 하이제킹 되면은 너네가 지금 잡고 있는 뭐 알 하찌무라 씨 뭐 그 사람 풀어줘라 안 풀어주면 막 비행기 터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얘들은 그냥 북한 가고 싶은 거라니까. 그냥 북한 가고 싶은데 왜 비행기를 납치하냐고 씨발. 그래서 운수 정무 차관 일본의 운수 차관 이시다 신이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 비행기가 지금 하이제킹을 당해서 북한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빠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중단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국회 같은 데로 끼대 갔겠죠. 이 배우 본명이 야마다인가? 아무튼 뭐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죠, 이 사람. 기생수 배우랑 좀 헷갈렸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고.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 뒤편은 전부 다 제압이 됐고요. 이제 대가리랑 오른팔이랑 와가지고 일본도를 들고 기장 모가지에다가 딱 대면서 항로 변경. 당신들 누구야? 항로 변경 이 새끼야. 어디로? 비용양. 나 지금 비용양이라 했어. 그러면 씨발 우리가 하와이 휴가 가게 생겼냐 지금? 딱 보면 몰라? 우리는 평양에 가서 군사 기지를 만들려고 한다. 옆에 있던 김성호 배우가 부기장이 북조선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멋지런. 물론 알고 있지. 가서 무슨 꼴을 당할지 알고 혁명에는 희생이 불가피하다. 우리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근데 이제 기장이 팩트를 알려줍니다. 나는 평양을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테러리스트들이 당황해요. 왜 몰라 그걸? 너 기장 아니야? 얼굴 보니까 씨발 경력도 길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일본 민항기가 단 한 번도 북조선 영공에 들어간 본 적이 없으니까. 레이더 보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상 관제 레이더에서 우리한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평양 컨트롤 주파수는 아십니까? 그게 뭔데?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교 국가가 아닌 나라의 주파수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그러니까 부기장이 비행기 납치할 일 있거든 공부부터 하고 하십시오라고 농담을 했다가 총으로 대가리를 몇 대 맞아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영화 보고 처음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주파수라는 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주파수가 우리가 그냥 비행기 날고 있으면은 저기 관제탑이랑 이야기 좀 해볼까? 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뭐 러시아 좀 비행 좀 해볼까? 러시아 관제탑이랑 대화 좀 해볼까? 이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화번호를 알아야 이 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으로 가려면 뭐 씨발 내비게이션 켜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만약에 북한으로 간다고 쳐도 가는 길에 하늘이라고 해서 하늘 길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에도 길이라는 게 존재해서 국제항공법에 의해서 서로 약속한 대로 그 길을 지켜서 다녀야 돼.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 운행이 기본인 것처럼 오른쪽 차선에서 뭐 해야 된다. 빨간불이면 정지, 녹색불이면 뭐 가고 이런 것처럼 항공법도 다들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난다고 해서 지 맘대로 날 수 있는 새끼는 슈퍼맨 같은 새끼밖에 없고 아이언맨 같은 새끼밖에 없고 아이언맨 때도 1편에서 처음으로 비행 성공했을 때 신나서 날아다니다가 미국 전투기 떠가지고 미사일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룰을 어긴 새끼는 좆되거든요. 하늘이니까 더 좆돼요. 바다에서도 개좆되죠. 바다도 남의 영해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해군이 와가지고 막 작사를 내버리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행기라고 해서 운전을 해서 그냥 그 북쪽으로 날아가기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는 존나게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평양으로 간다고 해도 평양 공항에 착륙을 하려면 눈으로 보고 그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거기에서 레이더로 비행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하면서
너네 조금 왼쪽이야.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2도 틀어. 지금 고도가 너무 낮거든. 한 1000피트 정도 올려봐. 지금 고도가 너무 높아. 좀 내려봐. 이런 식으로 관제탑에서 조종을 해주면 이 비행하는 이 기장, 부기장 얘네들은 그냥 얘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인 거야. 그러면 평양공항에 착륙을 하려면 평양공항 관제탑이 시키는 대로 해야 착륙을 할 수 있는데 평양공항하고 무전할 수 있는 무전 번호를 네가 아냐라고 물어본 거야. 테러리스트들한테. 테러리스트들은 당연히 야 네가 비행기 조종사인데 그걸 몰라? 모르지요. 북한은 우리하고 수교를 맺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영화 보고 알았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켜서 감으로 가야지는 착륙이 안 된다고. 방향은 맞춰도. 이제 거기다가 기장님께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이 새끼들 지금 비행기 빡대가리네. 아무것도 모르네 이 새끼들. 해가서 블러핑을 던져요. 거기다가 이 비행기는 국내선이다. 오키나와까지 갈 정도의 연료밖에 안 들어있다. 근데 갑자기 북한으로 가라고? 지금 우리는 한국의 동해 쪽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북한까지 갈 수 있는 연료가 없다. 연료를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우리 일본 공항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 기름을 만땅으로 채운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름이 왜 없어? 기름 없지요? 국내선이니까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기름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기름 게이지를 찾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게이지가 존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기름 게이지를 찾아서 안다고 해도 그 기름으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를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기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에 뭐 대충 뭐 하네다 공항 뭐 이런데 먼저 착륙을 합니다. 요구사항, 공항에서 연료를 풀로 충전해준다. 자위대나 경찰이 절대로 다가오지 않을 것. 연료 보급이 끝나면 즉시 평양으로 출발한다. 지도하고 나침반을 준다. 씨발, 지도하고 나침반 왜 달라는 거야? 우리 테러리스트 중에 한 명이 온 몸에 액체로 된 폭탄을 두르고 있다. 요거 버튼 누르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 다 날라가. 그래서 뭐 대충 일본의 공항에 착륙을 하고 약속대로 가까이에 자위대나 경찰이 다가오진 않고요. 멀리에서 그냥 뭐 약간 망만 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좀 멀리에서 이제 대포 카메라로 찍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는 막 씨발 움직이지 마! 도망갈 생각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총 겨누고 막 폭탄 누르려고 하고 연병 지랄을 떨고 있는데 사실 공항에서는 존나 평화로워요. 왜냐하면요, 이게 약간 일본의 단점이 가끔 나올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능구렁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잖아. 일본이 좀 그렇게 묘사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 자위대나 경찰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제탑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내가 책임을 뒤집어 쓰니까. 그래서 다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야. 약간 무한 릅탄 돌리기. 그러니까 팀에 르브론 제임스가 5명이야. 그래서 계속 네가 던져, 아니야 네가 던져,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네가 쏴, 무한으로 서로 패스를 돌리고 있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좀 높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그냥 개 비용신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이 영화의 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무슨 뭐 장관, 뭐 별 3개짜리, 뭐 공군에서 제일 높은 새끼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관, 차관 막 이런 새끼들이 모여있어 지금. 근데 회의를 하는데 비행기를 씨발 칠판 같은 거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그려놨어. 일본이 또 이런 아날로그 감성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뒷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러면 앞에 있는 애가 여기가 앞입니다. 여기가 앞인가? 응? 어디가 앞이야? 이거는 마치 소세지에다가 저기 뭐냐 치즈를 붙여놓은 것 같지 않은가? 이 그림 누가 그렸어? 죄송합니다. 뭐 이지랄 연병을 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 요걸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 영화는 제가 되게 추천드리는 영화니까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약간 파이팅 있는 사람이 한 명 도착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회장이 도착했는데 바로 이 항공사의 회장.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되게 높은 사람들이었잖아, 관료들. 근데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뺨까지 때리면서 뭐? 약간의 희생을 치러서라도 이 일을 해결해야 돼? 야, 이 씨발로마. 그러면은
이제 주식 떨어지는 거, 주가 떨어지는 거, 우리 비행기 티켓 안 팔리는 거, 네가 책임질 거야 개새끼야 이러면서 싸대기를 존나 때려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옆에 자기 비서한테 우리 사훈이 뭐냐? 하늘을 집처럼 안전하게입니다. 들었지? 하늘을 집처럼 안전하게 느끼게 해야 하는데 우리 항공기를 타고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게 되겠냐? 이러니까 군인 중에 한 명이 탁 나와가지고 가끔 집에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해서 회장님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싸대기를 존나 때려요. 그리고 이제 빨리 기름 넣어줘라. 안 그러면 우리 폭탄으로 자폭해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이 일본의 관료들은 뭐 전혀 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뭐 내가 그렇게 뭐 저시기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름을 넣어주는 것도 급하게 바쁘게 해주지도 않고요. 우리 일본은 패전국이라 현재 미군의 약간 감시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에다가 기름을 열려 그래도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그 결제 받고 있으니까 조금 맞대 구다사이. 테러범들은 지금 안 하면 다 죽인다 막 소리를 지르지만 어쩔 수 없지 말입니다. 미군이 결제를 해줘야지 말입니다. 그냥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도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내일의 조를 좋아하는 애들이 모였다고 진짜 한다면 하는 새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허리케인 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박싱 만화죠. 되게 명작 만화인 걸로 알고 있고 1960년대쯤에 연재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적이 있을 정도로 이제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마지막 장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세계 챔피언 존나게 센 사람하고 박싱 경기를 하고 나서 경기는 이겨. 그래서 주변 사람들 뭐 세컨이랑 코치랑 막 밴들이랑 다 여자친구랑 막 울면서 해냈어 조 이렇게 하는데 조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얗게 태워버렸어 전부 이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써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여기 테러리스트들도 허리케인 조처럼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할 결심이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허리케인 조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뭐 일본 관료들은 애니메이션 설명회 같은 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공군 장교 한 명이 머리를 써서 이 일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진 않고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전투기 한 대가 지금 멈춰 있는 이 항공기 앞으로 날아서가 아니라 차처럼 운행을 해서 앞에 딱 섭니다. 이 전투기에는 당연히 미사일이 달려있죠. 따발총, 기관총이 달려있죠. 그래가지고 위에서 난리 났어. 어떤 미친 새끼가 저기 전투기 앞에 댔냐고. 미쳤냐고. 저 안에 지금 사람 130명 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제 공군 애가 손을 들더니 근데 걱정하지 말래. 공격하는 게 아니라고. 전투기에서 조종사가 딱공을 열고 나오더니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서 존나게 뛰어서 도망가요. 이게 심지어 실화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 이중 주차 사건이. 이 작전을 지시한 공군 장교가 하는 말이 되게 급한 일이 있는데 이중 주차 때문에 차를 못 빼면 존나 꼴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착안했습니다. 얘들이 지금 비행기 타고 평양 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해서 날지 못하게 만들면 평정심이 유지되지 않아서 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요게 실화래 씨발. 나 놀랬어.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게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요런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웃긴 게 실화가 많대요. 되게 진지한 건데 지어낸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완벽하게 재밌게 즐기진 못했어요. 왜냐면 가방끈이 짧으니까 요거 잘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앙정보부 부장실에 모여서 소위 이제 뭐 권력 좀 쥔다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아무개가 등장합니다. 아무개. 설경구 씨가 연기했죠. 아무개는 이름이 없어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그냥 뭐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개라고 부르세요. 라고 말을 하는 아무개고요. 중앙정보부장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아무개가 와서 좀 해결을 하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고 평시 업무는 빨갱이 색출. 그래서 아무개가 굉장히 허당 캐릭터인데 어디 나중에 이제 방송국 같은 데도 가고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개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아무나 잡아 쳐넣고 중앙정보부에 증거는 만들면 되지요. 요런 느낌. 중앙정보부장은 당연히 빨갱이를 많이 잡을수록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빨갱이들한테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려면은 그 증거로 간첩이나 빨갱이를 많이 잡아야 하잖아. 그러면 사실 무고한 사람들도 좀 잡아야 하잖아요. 그걸 하는 에이스가 아무개. 그래서 허당 캐릭터지만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새끼,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은 이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유승범 배우가 맡았고요. 확실히 연기는 참 잘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부패한 관료 연기를 아마 제일 잘하지 않을까? 문성근 아저씨하고 거의 투탑 아닐까? 요런 느낌? 문성근 아저씨는 좀 진지하게 부패한 관료 역할을 하신다면, 유승범 배우는 좀 코믹하게 부패한 관료 역할을 하는, 우리 뭐 다들 알다시피 부당거래에서 경찰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일들 하지 마! 뭐 소리를 지르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명연기, 내 말 똑똑히 들어, 호의가 계속되며 그게 걸린 줄 알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요번에도 사실 약간 비슷하게 겹쳐 보일 수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게 무게를 잡아서 이번에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화의를 하는데 뭐 씨발 그냥 다 웃겨요. 다 막 주먹 구구 식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때 이제 미국의 눈치를 실제로 많이 볼 때잖아요. 뭐 사실 지금도 좀 보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하길 바란다 하는 그런 사인 같은 걸 좀 봤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소련하고 냉전 시기에 서로 자존심 싸움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한하고 일본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나라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이 계속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국 입장에선 좀 별로죠. 그래서 이 일을 일본하고 한국이 힘을 합쳐서 평화롭게 잘 해결하길 미국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개는 최초에 그냥 보내버리죠 라고 말을 하지만, 중앙정보부장이 그건 좀 어렵다. 일단 우리 대통령님은 중요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 일은 신경을 쓰실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맡아가지고 할 건데 미국의 입장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해결해야 된다. 아무개야, 네가 아이디어 하나 내봐라. 나의 장자방아, 아이디어 하나만 내보너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치팅을 써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높으신 양반들이 많이 계신데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주세요 라고 하고, 아무개하고 중앙정보부장이 독대를 합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아이디어 좀 내봐. 이 얘기하면은 화내실 것 같은데. 얘기해봐. 화내지 말기요. 오케이. 무언가를 얘기하니까 중앙정보부장이 화를 족같이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막 책상을 내리치고 막 연병을 떱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작전을 아무개가 아이디어로 내요. 그게 뭐냐? 우리 남한에 평양으로 보일 만한 공항을 맹글어서 거기에 착륙시키고, 여기 평양입니다 라고 하고 이 새끼들이 다 내리면 제압을 하자, 요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아니고 1970년대인데 이때는 김일성 세 글자만 얘기해도 중앙정보부 끌려가고 막 이런 식이잖아. 근데 이 성스러운 남한 땅에 평양으로 위장한 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아이디어가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뭐가지 댕강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 처음에는 화를 족같이 내거든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일본 민간 항공기, 보잉 747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 약 130명 정도의 일본인이 타고 있어요. 테러리스트 9명인가 탔어요. 얘가 원래 그냥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 공항 뭐 왔다 갔다 하는 앤데 납치를 당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이 북한으로 간대. 근데 미국이 요거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대. 이 비행기가 북한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대. 근데 너네가 알아서 잘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남한 입장에서, 아니 씨발 우리 비행기도 아니야. 거기 운전수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야. 씨발 일본 거야.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를 지나쳐서 북한으로 간다는 이유로 그 비행기를 무사히 안전하게 어떻게 좀 해보래.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걸 씨발. 그러니까 낸 아이디어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 말고 사실 아이디어가 없죠. 이거 뭐 격추시킬 수도 없고 뭐 어떡할 거야. 설득도 안 되고 테러리스트인데 설득이 되겠냐고. 그래서 낸 방법이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전이잖아. 무전을 하이제킹하는 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전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라디오 듣듯이 어떤 새끼가 방송을 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1대1로 연결되는 무전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 무전 주파수를 모르는 상태일 때는 누구나 다 긴급 비상 무전 주파수를 써요. 125.1인가 그래. 그걸 써서 뭐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가 하늘에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그 비상 주파수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라디오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는 관제탑 우리는 관제탑 뭐 우리가 너네 비행기 위치를 발견했다 우리 지시를 따르도록 고도를 몇 낮춰라 왼쪽으로 몇 도 돌려라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평양으로 가고 있지만 평양 주파수를 모르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비상 주파수로 북한 근처에 왔을 때 물어볼 거란 말이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때 그 주파수를 가로채서 우리가 마치 평양공항 관제탑인 것처럼 해서 평양 관제탑입니다 이러면서 비행기를 유도해서 우리나라 땅에 착륙을 시켜. 근데 거기 배경을 전부 북한으로 다 치장을 해. 그 뭐냐 북한 국기 그 뭐냐 그 빨간 거 막 그거 달아놓고 뭐 김일성 사진 붙여놓고 뭐 평양 해놓고 뭐 사람들 옷 촌스럽게 입혀가지고 막 그 뭐 흔들고 있고 이렇게 하면 대충 속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어쨌든 현재 비행기는 일본의 어느 공항에 착륙해 있죠. 이제 급유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에선 되게 뜨뜻미지근하잖아. 뭐 하면 하는 거고 뭐 말면 마는 거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마침 비행기 안에서도 소란이 많이 일어나요. 심장이 안 좋은 아저씨가 쓰러져가지고 심장병 때문에 아파하고 애기는 막 울고 막 치질 걸린 아저씨는 못 앉아 있겠다고 막 연병을 떨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장이 제안을 합니다. 아픈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이들만 내리고 갑시다. 여기 어차피 비행기에 한 150명쯤 탔는데 한 30명은 내려준다고 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인질 150명이나 120명이나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 자꾸 울고 똥 싸서 냄새나고 심장병 아저씨 계속 죽는다고 거품 불고 이러고 있는데 집중도 잘 안 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테러리스트 수장이 대장이 혹해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을 불러 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명이 맞네요. 대장 말고 8명이잖아. 그래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 A. 아프거나 노약자거나 어린이들을 내리고 급유를 받는다. B.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자 A가 마음에 드는 사람 손. 이것도 지금 블랙 코미디인기라. 왜? 얘들은 지금 급진적인 극좌파들이잖아. 극좌파들은 다수결을 하지 않잖아요. 다수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 투표해서 대통령 뽑잖아. 북한이 투표해서 최고 동지 뽑냐고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존나 웃겨요. 존나 숨 쉬듯이 자 다수결로 한다 이러면서 손 들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또 블랙 코미디가 나오는 게 밑에 부하 8명이서 저는 A요 저는 B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장 새끼가 오케이 A로 간다 그냥 지 혼자 결정을 하거든. 이제 그걸 듣고 있던 기장이 역시 공산주의에는 독재가 반드시 따르는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제 요런 게 이 영화를 보는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코미디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장이 결정을 해서 아프거나 노인이거나 연약자거나 어린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내려주고요. 급유를 받고요.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것처럼 나침반하고 지도를 받아요. 이제 그 노가다 할 때 그 아시바 파이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비계 뭔지 아나요 여러분? 간이로 한 3층 정도까지 쌓아놓은 철골 구조 같은 게 있어요. 밑에 바퀴 달면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페인트 같은 거 칠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건데 그거를 타고 어떤 공항 직원이 와서 여기 요청하신 나침반하고 지도입니다 하고 줘. 근데 이제 기장하고 부기장이 깜짝 놀래지. 아니 씨발 이 지도를 어떻게 찾아가라고 하는데 지도가 그냥 진짜 한반도의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심지어 38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냥 녹색으로 색칠이 이렇게 돼 있는 지도를 주는 거야. 이걸 보고 씨발 내가 평양을 어떻게 찾아가라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은 어차피 자기 알 바가 아니잖아. 간발에 쿠다사이! 이러고 그냥 씨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 줬음 이거야. 우리 지도 줬음 나침반 줬음 우리 할 일 다 했음 이러고 그냥 가. 요게 일본의 자세입니다 현재. 그리고 일본 높은 애들은 자위를 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네. 우리는 그리고 노약자와 어린이 28명을 구했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장관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자위를 해줘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이 운수 차관, 일본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인 사람, 이 사람 혼자서 씨발 이게 말이 되냐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한국행을 결정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아무튼 아까쯤에 아무개가 짠 작전이 있죠.
그 작전을 실행하려면은 뭐가 중요하죠? 일단 레이더로 비행기를 찾아야죠. 그리고 그 비행기의 주파수를 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제킹을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훔쳤다면 우리 남한에서는 그 비행기의 주파수를 훔치는 더블 하이제킹 작전인 거예요. 그러면 레이더를 볼 수 있는 새끼가 일단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려온 게 고명. 뭔 고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충 뭐 김고명으로 하죠. 김고명 장교입니다. 젊고 유능한 장교고요. 왜 얘를 데리고 왔냐? 미군에서 쓰는 미 5공군 2148 통신 대대가 관할하는 1970년대 당시 최고 수준의 어떤 레이더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새끼가 한국에 5명밖에 없어. 그리고 그 5명 중에서도 현재 미군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카추사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실전으로 최고 수준으로 뛰고 있는 새끼가 얘밖에 없어. 그래서 아무개가 얘를 수배해서 긴급하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고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특수 임무를 하러 차출이 돼서 온 겁니다. 이름이 실제로 노플고의 이름 명입니다. 고명의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십니다. 근데 적군이 아닌 아군이 던진 수류탄에 양 다리가 잘리신, 그래서 무릎 이하가 없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게 힘들게 전역을 하셨는데 받은 거라고는 훈장 같은 거, 뭐 돈 같은 거 일절 없이 그냥 대통령이 주는 시계 하나. 그래서 그분이 아들의 이름을 고명이라고 짓고 아들은 자기와 달리 무명으로 살지 말고 무명이 되지 말고 이름을 널리 떨치는 고명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이름을 되게 드높여라 라는 뜻에서 고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언어 유희가 들어간 게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코스에 올라가는 게 고명이잖아요. 고명이 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고명은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계란으로 해도 그만, 고기로 해도 그만, 어묵으로 해도 그만, 지 맘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고명은 처음에 나타날 때는 야심차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고명이 한 모든 일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로 잔치국수의 고명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전부 다 뭐 전문 용어로 뭐가 있던데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양극을 항상 동시에 보여줍니다. 영화 시작할 때부터 달을 얘기하잖아요. 진실은 가끔 달 뒤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달 앞면이 거짓은 아니다. 투르먼 쉐이딩가 뭔가 그 사람이 얘기했다는 그것도 그렇고 고명에 대한 이름도 그렇고요. 뭐든지 전부 양극단을 유희하면서 보여주는데 심지어 그 양극단이 통해요. 통해. 그래서 고명은 어떤 작전을 하는지 듣게 되고요. 그 작전을 듣자마자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라고 하니까 아무개는 사실 사람 자체가 긁히질 않아요. 뭐 야 병신아 해도 예예 그냥 이러고 마는 그런 캐릭터인데 뭔 개소리입니까? 라고 하니까 너 지금 나보고 개라 그랬냐? 이래.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가 개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헛소리를 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아무개도 왜 개에 긁히냐면 사실 아무개는 조금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북한 출신입니다. 중정부장의 아버지도 소위 빨갱이 잡는 유명한 군인이었고 아버지가 아무개네 집안 자체를 다 생포했어요. 북한에서 좀 잘 나가는 집안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중앙정보 부장이 여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이 아무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빨갱이로 빨갱이를 잡는다. 그 전법으로. 빨갱이 마음은 빨갱이가 제일 잘 알지. 해서 아무개를 자기의 충직한 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라고 불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냥개예요. 북한에도 당연히 이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우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야 남조선을 가로질러서 곧장호가 따네. 기계가 좋다야. 배짱 한번 좋게만 기래. 얘네들은 이제 100명 넘는 목숨으로 협상도 하고 미제 존나게 좋은 비행기도 공짜로 얻고 이렇게 자본주의의 끝판 왕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도 이렇게 공산주의가 좋아서 귀화하고 싶은 새끼들이 이렇게 넘쳐난다. 이런 걸로 이제 선전도 많이 하고 소련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이러면서 신나 있습니다. 형 북한말 너무 잘하는데 아니야 어색해 존나 못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는 랩턴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 랩턴 레이더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항공법에 의해서 40마일까지만 레이더를 돌릴 수 있어. 특별히 이거 이상으로 돌리려면은 어딘가에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미군도 있단 말이야. 덩치 존나 큰 미군이 원래 이 레이더를 쓰는 메인인 사람이고
고명이 그 부사수예요. 옆에 앉아서 약간 도우미 역할을 하는 애야. 그러니까 기장과 부기장 같은 사이거든요. 근데 미군 새끼가 자기는 이걸 할 수 없으니까 고명 너한테 기회를 주겠다 이래요. 고명이 거기서부터 약간 쎄해. 아이 씨발 왜 나보고 여기 앉으라 그러지? 한 번도 나 여기 안 앉혀줬는데 이 새끼 뭐지? 일단 앉았어. 레이더가 40마일짜리가 돌고 있잖아. 근데 이게 그냥 제한을 걸어놓은 거지 성능 자체는 훨씬 좋아. 200마일까지도 할 수 있어. 근데 법 때문에 제한을 걸어놓은 거란 말이야. 돌리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안 나와요. 40마일보다 더 멀리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비행기가. 뭐 지금 대충 한 뭐 부산 정도 날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미군 애가 갑자기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아마 미군에 되게 높은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어쩌고저쩌고인데 200마일로 레이더를 좀 올려서 쓰려고 한다. 허락 부탁함?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 레이더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소위 그 면허 번호를 달라 그래요. 레이더 면허 번호를. 그러니까 직걸 얘기 안 하고 어이 고명중이 네 거 번호 얘기해달래. 고명이 화가 나요. 씨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는 부사수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보는 것 자체도 이상한 일인데 내 면허 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을 내가 했고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으로 돌린다는 거 아니야 씨발로마 하니까 그 미군 새끼가 난 모르겠고 모르쇠를 해요.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정말 많이 보지만 이런 비밀 작전을 할 때 잘 되면 좋죠. 성공하면은 뭐 훈장 받고 뭐 진급하고 다 하는 건데 실패하면 당연히 이제 꼬리 자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군에서는 너무 당연하지만 이 거대한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인 테러리스트 사태를 미군이 나서서 하려고 했다가 잘못됐다. 비행기 터져서 120명 죽었다. 라고 하면 미국이 좀 곤란해지잖아.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미군 레이더지만 한국 군인한테 하라고 하는 거고 제한 푸는 것도 한국 군인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개는 고명을 꼬십니다. 너 이거 해가지고 네가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것처럼 이름을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 해가지고 우리 진급하자. 출세 한번 하자. 꼬셔도 됩니다. 고민을 좀 합니다. 미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알고 있는 미군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메이저 홀. 우리 미 합중국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절대 무고한 시민을 공산 독재 국가로 옮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이 작전을 지휘하면 될까요? 메이저 홀. Listen to me. 우리 미 합중국은 전 세계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절대 국제 항공법을 어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일본 높은 새끼들이 모르쇠 하면서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미국의 높은 새끼들도 그냥 대충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책임은 지기 싫고 약간 이런 입장입니다. 다 똑같아요. 아무튼 고명은 안 한다고 했지만 아무개가 서류를 보고 면허 번호를 그냥 미군에다가 얘기해버려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한테 전화가 와요. 어이 고명중이? 왜? 중앙정보부장이면은 뭐 씨발 그냥 뭐 하늘이잖아. 대통령 바로 다음이라고 봐야죠. 이때는 그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제일 무섭죠. 자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저기 혹시 말해 우리가 북한 관제탑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존나 떨면서 얘기를 해요. 뭐 뻔하죠. 만약에 북한 얘기 잘못했다가 그냥 바로 그냥 잡혀가서 정기고문 통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은 북한 소리가 나오니까 경기를 일으키지만 아무개가 전화를 바꿔서 이 방법밖에 없다고 설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작전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똑같은 걸 하고 있겠죠. 뻔하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는 이 비행기가 우리한테 남한을 뚫고 우리한테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남한 쪽에서도 우리를 뚫고 북한으로 가는 걸 알고 있다는 거고 이 새끼들이 북한 주파수를 모른다는 걸 다들 알고 있고 왜냐면 수교를 맺고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들이 비행 항로조차도 지켜서 가고 있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가고 있잖아요. 최단거리로 그냥 직선으로 가고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하늘에 던져놓은 종이 비행기 같은 새끼가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랑 무전을 교신을 성공시켜가지고 이리 오세요 하는 거야. 먼저 교신을 성공한 쪽이 남한이면 대충 뭐 인천공항에다가 착륙을 시키는 거고 북한이면 평양공항에 착륙을 시키겠죠. 자 그러면 이 작전의 관건은 뭐예요? 북한군이든 우리 남한군이든 레이더를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이 비행기를 특정해야겠죠. 일단 레이더를 키면 깜빡깜빡 하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한두 개냐고. 그리고 좀 큰 새도 여기에 막 찍히고 해. 그래서 머리를 잘 써서 이 점들 중에서 이 비행기가 뭔지 일단 특정을 해야 되고 특정하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레이더를 집중시켜가지고 걔들이 비상 주파수로 우리 지금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최대한 빠르게 버튼을 눌러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1대1 통합니다. 전화처럼 2대1이 안 돼요. 그래서 남한군이든 북한군이든 먼저 누르는 새끼가 교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좀 재밌는 블랙 코미디 같은 게 좀 나오는데 비행기에서 담배를 다 걷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시간을 정해주겠다. 아무 때나 쳐 피지 마라. 담배 피는 시간이 되면은 다들 한 개비씩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죠,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새끼는 디스 한 갑을 줬고 나는 말보로 세 갑을 줬는데 같은 시간마다 담배를 하나씩 랜덤으로 배급받아서 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손해인데요? 이러니까 테러리스트 오른팔이 얘기합니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러하는 거야. 야 이 씨발라마. 네가 담배 세 갑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네가 그 담배 좀 손해보는 걸로 이렇게 개지랄을 떨 일이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부가 재분배가 안 된다고. 네 새끼 때문에 우리가 지금 테러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고명희가 굉장히 기지를 발휘해서 이 비행기를 특정해냅니다. 그게 뭐냐? 너무 당연하지만 이 중앙정보부장은 현재 이 작전을 모든 군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의 라이벌은 현재 비서실장인데요. 공군은 비서실장 라인이에요. 중정부장 라인은 육군이에요. 그래서 육군을 이용해서 지금 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공군은 이 작전을 하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르는 비행기 새끼가 약속되지 않는 항로로 날라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공군? 당연히 전투기 2대 띄우죠. 띄워서 가까이 가서 너네는 지금 허락받지 않고 남의 공해에 지금 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저리 썩 꺼져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서 격추시켜버리죠. 이 모든 나라가, 공군이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마찬가지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군에서 전투기 2대가 떠가지고 이 비행기를 순식간에 쫓아와. 그걸 레이더를 한참 보고 있던 고명희가 이거다! 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어떤 일정한 속도로 날고 있던 점을 어떤 두 점이 존나게 빠른 속도로 붙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거든. 이 속도로 날 수 있는 비행 물체는 전투기밖에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이 속도로 날고 있는 얘는 딱 봤을 때 민간 항공기다 이거야. 그러면 민간 항공기가 우리 영해에 떴고 얘들이 지금 쫓아온 거다. 이게 맞다 하고 특정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이 중정부장만 있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도 이걸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비서실장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 겁을 줘서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살리기, 그 다음에 북한으로 보내지 않기, 이 두 가지를 하면은 작전이 성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정부장 내는 우리가 앞서 말한 그 작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비서실장은 자기 연줄인 공군을 이용해서 공군 최고 그 군인 애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비서실장이 이때 존나게 셌던 사람이죠. 전투기 2대를 띄워서 지금 당장 일본으로 썩 꺼지지 않으면 당장 격추시키겠다라고 겁을 줘요. 너무 당연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요. 그래서 비서실장의 작전은 실패합니다. 블러핑을 했지만 안 먹혔으니까 전투기는 다시 그냥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암무개와 고명의 작전이 다시 한번 실행되겠죠. 그래서 소위 그 주파수 더블 하이제킹 작전이 시작이 된 거고, 북한군에서 레이더를 보는 친구, 요거 이제 그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2등 했던 그 아저씨 있죠. 넷플릭스 공무원 아저씨. 우리가 악연에서도 재밌게 봤던 그 아저씨가 나오셨고요. 여기서 약간 뭐 우정 출연 비슷하게 나와주신 것 같아요. 남한군에서는 이제 고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제킹을 하는 빨간 버튼을 둘 다 손을 얹어 놓고 긴급 주파수로 무전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누르면 돼요. 빨리 누른 새끼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풀 반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결은 페이커 대 초비 같은 느낌. 북한군 아저씨가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레이더를 보면서 제가 가로채지 말입니다 하고 있었어. 그리고 비상 주파수로 무전이 들어왔고요. 고명희가 더 빨리 눌러서 주파수를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군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총살당합니다. 좀 그래. 이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좀 오바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 남한에 있는 미국의 그 레이더 기계는 오락실 게임기처럼 생겼어요.
의자에 앉으면 모니터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화면이 크게 있고 레이더가 빙빙빙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러시아 레이더 기기는 책상처럼 생겼고요. 레이더 화면이 밑에 있어요. 사람의 한 배꼽 높이 정도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람을 더 못 믿고 더 감시한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미국식처럼 생기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저기 행정병이었잖아요. 그러면 제 모니터가 구석에 이렇게 벽을 보고 있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제 화면이 안 보여서 사실 몰래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좀 하고 했어요. 피카츄 배그 같은 거 하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러시아 레이더처럼 바닥 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도 아, 이런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일에서조차도 성향이 나오는구나. 미국에서 만드는 거는 이 레이더를 보는 사람이 최대한 집중해서 레이더를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거고, 러시아 쪽에서 만드는 기계는 이 새끼가 몰래 이걸로 뭘 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제 과장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고명희가 저희 평양 관제탑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국제법상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come here, come here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공항을 개조를 합니다. 인공기 어디서 구해오고 뭐 사람들 옷 입히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구해? 자, 북한 군복 수십 벌, 그 다음에 북한 인공기, 그 다음에 북한 그 여자들 입는 뭐 그런 그 한복 같은 거, 그거 이걸 갑자기 어디서 구하냐고. 사람들 연기자까지 천운으로 이때 6.25 전쟁을 주제로 고지전을 찍고 있었던 한 감독이 있었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딱 내려가서 썬구리를 벗은 다음에 당신이 이 영화 감독이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디서? 중정부에서 왔어. 저 빨갱이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고 애국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찍고 있던 감독 아저씨한테 애국할 기회를 주겠다면서 여기 지금 영화 찍느라 쓰고 있던 배우들,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북한 군복, 북한 옷, 그 다음에 저 인공기, 그 다음에 그 북한 애들 흔드는 거 그거 뭐 꽃 같은 거 그거를 다 지원받아서 존나 순식간에 공항을 개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흉내를 내거나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 중앙정보부장으로 나오는 유승범 배우 연기가 기가 막히거든요. 이 영화 직접 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연기 보는 맛으로라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잘 유도해가지고 이쪽으로 착륙까지 시킵니다. 그럼 착륙하면 그 뭐냐, 비행기에서 내리려면은 뭐 계단 같은 거 갖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문 열리고 사람들 내리면은 준비를 진짜 잘 해놨어요. 그래서 막 군인들 막 박수 치고 있고, 북한 여자들 그 흰색하고 빨간색 치마 입고 막 그 흰색 빨간색 꽃 흔들면서 그 트럼펫 막 불면서 빰빠바밤빰빰빰빰빰 막 이런 거 하면서 다들 이제 환영을 하고 있어. 근데 내리지를 않아 애들이. 왜 안 내려? 왜 안 내려? 했더니 오른팔인 여자애 있잖아. 얘가 눈이 좋고 관찰력이 뛰어나.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슬쩍 봤는데 저기 건물 뒤에 알파벳으로 써 있는 비행기 꼬리를 발견해낸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 공항에는 원래는 당연히 미국 비행기가 존나게 많이 있었겠죠. 뭐 보잉 747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거를 다 열심히 다 치워놨단 말이야,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근데 이 여자가 꼬리를 발견해버린 거야. 미국 무슨 항공 뭐 이런 거를, 아메리칸 항공 뭐 이런 거. 그래서 안 내리고 무전으로 물어봅니다. 여기 진짜 평양공항 맞아 너네? 일본어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까 아메리칸 항공 꼬리 봤는데, 아 그거요? 그 우리가 미군에 작전하려고 우리 미국을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우리가 미군 비행기를 숭례냈어요 하니까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수덕수덕거려요. 진짠가? 가짠가? 아이 씨발 못 믿겠는데? 못 믿겠는데? 아니야 진짜겠지. 아니 누가 봐도 평양이잖아. 이제 안 보여? 지금 다 평양인데? 근데 오른팔 여자가 의심이 많아. 그래서 이 망원경을 들고 막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여기 원래 미군에 있었다 그랬잖아. 여기가 아마 평택 미군 공군 기지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아마 여기 원래 있던, 원래 레이더 보던 덩치 존나 큰 흑인 미군이 있다 그랬잖아. 그 씨발 새끼가 점심을 식당에서 처먹으면 되지. 식당에서 햄버거를 3개를 받아와가지고 과배식 받아와가지고 공항 창문을 열고 거기서 햄버거를 처먹고 있는 거야.
바람 쐬면서 날씨 좋다 조뱅이 까는구나 이 씨벌놈들 fuck you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아메리칸 치즈버거를 처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행기에 있던 그 테러리스트 여자애가 저것 좀 봐요 대장 이러면서 평양에 왜 흑인이 있냐고, 흑인이 햄버거를 처먹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장이 그거 망원경을 이렇게 보더니 맞네 저 시커먼 게 햄버거를 처먹고 있네 이 미제 앞잡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무전으로 또 물어봅니다. 평양에 왜 씨발 흑인이 있냐고. 할 말이 없잖아. 근데 그때 아무개가 기억을 하나 해내. 있어 러시아에 흑인 있어. 그 실제로 역사적으로다가 실제로 러시아 군에 흑인 장교가가 있었던 적이 있대요. 뭐 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안 거라 진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명이 대충 이렇게 듣고 아 그것은 그 러시아 군인입니다. 러시아 군인이 흑인이라고요? 네. 러시아 군에 흑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러시아 군에 흑인이 없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 그건 또 그러네. 러시아 군에 흑인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지만 없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잖아 사실. 그래서 얼추 넘길 뻔해요.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 대장이 비행기 창문을 열고 퀴즈를 냅니다. 여기가 진짜 평양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문제를 내겠어.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몇 년째야? 당연히 여기 있는 배우들은 전부 한국 사람들이잖아. 남한 사람들이잖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행히 설경구가 북한 출신이죠.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리마처럼 달렸던 경제개발 5년 계획은 이미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정답. 통과. 그럼 문제 하나만 더 내겠다. 이 나라 최고 통치자의 생일은 어떻게 되나? 아, 우리 북한 최고 통치자 동무의 생일은 너 말고 다른 놈이 대답해 라고 하면서 영화 감독 아저씨, 김일성하고 굉장히 닮은 영화 감독 아저씨를 찝습니다. 여기 평양이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이 감독 아저씨가 난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라 그래 병신이. 영어를 못하나? 그리고 오른팔인 여자애가 라디오를 하나 찾아와서 주파수를 막 돌려서 라디오를 하나 채널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필이면은 팝송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곳이 북한이 아니라 남한인 걸 들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중정 부장이 자기 탓으로 망한 게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막 연병 지랄 쇼를 하고, 이제 일본에 운수 장관이랑 차관이랑 막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협력해가지고 일을 하기로 하고 막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테러리스트들이 아까 거짓말한 새끼 비행기로 오라고 해가지고 고명이 비행기 안으로 비무장 상태로 혼자서 들어갑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보라 그래요. 만약에 이번 일이 잘못되면 네가 죽인 거다. 똑똑히 봐도 네가 죽이는 사람들의 얼굴. 이러면서 고명한테 죄책감을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고명이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오른팔 여자가 갑자기 일본도를 들고 달라들어서 찌르려고 해서 고명이 싹 피했거든. 근데 그 칼을 대장이 맞아요. 옆구리 쪽에. 근데 실제로 고명을 죽이려고 달라든 게 아니었고요. 애초부터 대장을 찌르려고 달라든 거였습니다. 내분이 일어났나? 그게 아닙니다. 얘가 이 대장질을 할 수 있는 이유, 얘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진심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배에다가 빵꾸를 내고 내가 죽기 전까지 혹은 24시간 내로 내일 12시간 내로 우리가 북한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은 폭탄을 터뜨려서 전부 함께 죽어버리겠다 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고명은 중앙정보부장한테 돌아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 어디 군인 중에서 3스타, 4스타 높은 사람 존나 많고, 일본에서도 운수 장관, 운수 차관 등등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오고 막 엄청 내로라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보부장이 고명한테 물어봐요. 네가 싹 보니까 그놈 새끼들이 진짜 폭탄 터뜨리고 자살할 놈들로 보이드나?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고명은 칼빵 맞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눈빛 봤잖아. 진심이거든. 근데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야.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걔네들 다 쌩댕이들이다. 폭탄 터트리고 자살하고 그럴 정도 배짱이 없는 애들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고명은 여태까지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경구는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디서 놀고 온 게 아니고요.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또 실행하고 옵니다.
우리가 영화 최초에 봤던 66일 전에 북한에게 우리 항공기가 납치당했던 그 일 있잖아요. 그 사건하고 일본의 그 테러 동경대에서 테러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짬뽕 시키고, 그 다음에 66일 전에 북한에 잡혀갔다가 피랍됐다가 풀려나신 아주머니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그때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이런 걸 라이브 뉴스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립니다. 여기 막 전기 고문당해가지고 막 몸 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라이브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설경구가 얘기하길, 실제로 일어난 사실, 약간의 창의력, 그리고 믿으려는 사람들의 의지, 이 세 가지면 거짓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조금만 뒤틀면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은 마음만 생기게 하면 대단한 거짓말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중을 속여서 대중들이 북한을 존나 싫어하게 만듭니다. 김포공항이었네요. 그래서 뉴스를 본 시민들이, 국민들이 김포공항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합니다. 북한하고 막 싸워야 된다, 괴뢰근을 무찔러야 된다, 북한 돼지 새끼들 김일성 죽어라, 막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해요. 이때 맞춰가지고 전도연 배우 두둥 등장. 전도연 배우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 나오셔. 여기 직접 찾아와서 이제 뭐 동료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중앙정보부장하고 비서실장이 물어보죠. 각하께서는 안 오시는 겁니까? 각하께서는 지금 큰 일이 있으셔요. 어떤 숙취가 심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못 온 이유는 술 먹느라 못 왔고요. 오늘 못 온 이유는 숙취가 심해서 못 와요. 이런 이제 블랙 코미디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트 레이디가 대신 오셨고 이제 고명을 독려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정서가 어떻게 돼요? 북한에 대한 증오가 엄청나게 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를 북한에 그대로 보내자고 하면은 시민들이 화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파스트 레이디께서 저 비행기를 북한으로 그냥 돌려보내자는 의견을 낸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를 다 나가주십시오. 당신들은 이 일을 함께 해결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비서실장 라인 전부 아웃. 비서실장 라인은 아니 이거 씨발 어차피 일본 비행기고 안에 탄 사람들도 다 일본 사람들인데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냥 북한 가라 해. 이러고 그냥 겁줘서 오히려 쫓으려고 했다가 안 간다 하니까 그냥 가라 해. 이런 포지션이었잖아. 중앙정보부장만 아무개의 아이디어로 한국에 착륙을 시켰고 우리가 해결을 해서 미국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일본한테 생색도 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국민 정서가 중앙정보부장이 원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그냥 100대 0으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 아무개의 거짓말 하나가 또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일본 여기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일본 뉴스에서. 그 명단 중에 한국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름이 뭐였는지 지금 내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한국인도 여기 한 명 타고 있다 라고 거짓말로 뉴스를 보내가지고 국민 정서가 완전 100대 0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제 파스트 레이디도 떴지, 국민 정서도 완전히 기울었지, 이제 사람들이 전부 원하게 되었잖아.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미군에 요청을 해서 지금 납치하고 있는 너 테러리스트들 우리가 이렇게 문서로 미군한테 도장 받아왔다. 한국 정부 도장하고 이게 미군 도장이다. 주한 미군 최고 높은 새끼가 찍은 도장이다. 문서 받아왔어. 이 내용이 뭐냐면 너네 지금 비행기에 타고 있는 민간인들만 다 내려야 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예 호위까지 해가지고 안전하게 북한으로 갈 수 있게 에스코트 해줄게. 요걸 받아낸 거예요.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죠. 당연히 가장 평화롭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초에 하이제킹을 한 이유가 이 비행기에 탄 민간인들을 인질로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욕했잖아. 씨발 북한 갈 거면 저거들끼리 알아서 배 타고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갈 것이지 뭐 족반다고 씨발 사람 150명 탄 비행기를 납치를 하냐고. 얘들은 그냥 진짜 진심으로 북한 가고 싶은 것 뿐이야. 그게 다야. 목적이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정부도 도장 찍었고 미군도 도장 찍은 거다. 민간인만 내려줘. 그러면 안전하게 북한으로 갈 수 있게 우리 방해 하나도 안 할게. 잘 가세요. 사요나라 이렇게 할게. 라고 문서를 전달해 주는데 이 오른팔인 여자가 좀 멘탈적으로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되게 감정적이거든요. 일단 종이 쪼가리를 믿냐면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하늘에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명이한테 너 저번에도 거짓말 쳤잖아. 너는
양치기 소년이야. 아무리 이거 진짜입니다. 진짜로 허락받은 거예요. 제발 그냥 민간인만 내려주시면 그냥 그대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양치기 소년이라고 안 믿어. 이제 약속 시간까지 50분밖에 안 남았어. 50분 남아서 이제 아무 해답이 없잖아. 50분 뒤에 쟤들이 만약에 폭탄 터뜨려가지고 여기서 120명 죽으면은 전 세계의 뉴스로 보도되면서 일본도 한국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자기 책임 아니라고 이제 개 발광을 떨기 시작하고, 일본에서 온 사람들, 운수 장관 이런 사람들도 우리 잘못 아니라고 발광을 떨고 있는데, 오직 운수 차관만 죄책감을 느끼고 아직 해결할 시간이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본 아무개가 운수 차관을 이런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슬쩍 건드립니다. 운수 차관이 구국의 결단을 내려요. 그게 뭐냐? 너네 북한 가고 싶은 거잖아. 나 일본 운수 차관 다나카야. 뉴스에서 나 많이 봤지? 내가 얼굴 마담이잖아. 알아. 인질 120명과 나를 교환하자. 내 목숨의 무게면 한국도 함부로 못할 거고 북한도 함부로 못할 거야. 너네가 안전하게 평양까지 갈 수 있을 거야. 테러리스트들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9명과 비행기 운전수 2명과 일본의 운수 차관만 평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안전하게 평양에 도착하고요. 비행기 운전수 2명과 운수 차관은 바로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 이제 굿뉴스, 배드뉴스가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굿뉴스인 거를 배드뉴스로, 배드뉴스인 거를 굿뉴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뭔가 양각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충 사실은 이렇습니다. 테러리스트 애들 폭탄 있잖아요. 가짜였어요. 총도 가짜였습니다. 소총 하나 권총 하나 있었는데 총 전부 가짜. 폭탄도 안에 전부 모래만 들어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얘네들은 사람들을 해치려는 생각은 없었고요. 플랜 B라고 가지고 있던 게 폭탄 터뜨려서 다 죽는다가 아니었고, 칼하고 도끼는 진짜였거든요. 다들 그 일본도 중에서 조그만한 거 있는 거 아시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썼던, 한 손에는 일반적인 일본 도를 들고 한쪽에는 중간 크기의 짧은 칼을 들어서 이도류로 싸웠었잖아,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것처럼 약간 일반적인 식칼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길긴 한데 중간 정도 되는 일본도를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플랜 B로 자기들이 평양에 가지 못하게 되면은 다들 자결을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개지랄 생쇼까지 떨면서 폭탄이 안 터지게 연병지랄 날라차기를 했지만 알고 봤더니 폭탄이 다 가짜였다. 그리고 굿뉴스, 너는 혼장 못 받는다. 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굿뉴스를 배드뉴스로, 배드뉴스를 굿뉴스로. 왜냐? 이번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중앙정보부랑 뭐 미국 공군이랑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연병을 떨었다라고 말을 하면 일이 커져. 그러면 미국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1970년대 냉전 시대 때 실제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뭐 회담도 하고 약간 화해 비슷하게 하고, 이제 우리 전쟁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올림픽 같은 데에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제 그런 시기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이제 냉전 시대잖아. 그래서 이때 미국이 소련하고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련도 미국하고 대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랑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북한은 소련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일을 서로 다들 묻기로 했다. 그래서 네가 한 그 개고생도 아무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뉴스를 전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도 당연히 이제 알면서 속아주는 거고, 일본에서도 알면서 속아주는 거고, 사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냥 거짓말 치는 거고. 그래서 고명이는 진짜로 고명이가 되어버렸어요. 높을 고, 이름 명이 되고 싶었지만 그냥 잔치국수의 고명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한 자기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마찬가지로 훈장이고 특진이고 나발이고 그냥 대통령 시계 하나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는 고명과 작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실은 달의 뒷면에 있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달의 앞면이 거짓인 건 아니다. 트루먼 쉐이드였나?
그 사람이 말했다고 했잖아. 고명이 알지 알지 하면서 아는 척을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그런 위인은 존재하지 않고요. 아무개가 쓰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그냥 지어낸 얘기였어요. 물론 자기는 실제로 이제 그걸 믿고 있었겠지만. 그리고 아무개는 이번 일로 중정 부장한테 인정받아서 처음으로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태까지 아무개는 진짜로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중정 부장이 북한에서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아빠가 잡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름 없이, 신분증 없이 진짜로 살았던 거거든요. 중앙정보부 개 노릇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 정말 큰 건 하나 해결했잖아. 그래서 중앙정보부장이 신분증을 하사해주고요. 아무개는 자신의 이름을 최고명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영화 끝날 무렵에는 아무개가 고명이가 되고 고명이가 아무개가 되어버리죠. 사실 이거 제가 영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뷰를 하기 조금 싫은 면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혹시나 나중에 리뷰를 하게 된다면 특히나 유승범 배우의 연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모사를 해서 재미있는 장면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안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뭐 그래도 나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추천합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내용 자체도, 시나리오도 상당히 괜찮잖아요.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상상력을 덧붙여서 우리나라가 평양인 척하는, 뭐 우리 공항 김포공항을 평양 공항인 척하는 뭐 그런 것도 상당히 뭐 재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조금 더 몰입이 되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배우들의 진짜 열연이 있거든요. 정말 다들 연기를 잘합니다. 제가 그래서 연기 못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왜냐면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사실 분위기가 깨져버리잖아요. 흐름이 깨지고 분위기가 깨지고 갑자기 집중력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연기 못하는 배우를 좀 싫어해요. 근데 이 영화는 참 다들 다 잘하시고, 일본 배우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연기 다 잘합니다, 진짜. 그래서 좋은 연기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블랙 코미디 장르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본 게 뭐가 있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 블랙 코미디가 뭐가 있죠? 뭐 당장 기억나는 게 아예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만들어지는 영화라, 한국 영화지만 좀 특색이 있는 거 보고 싶다. 좋은 연기, 좋은 시나리오, 좋은 영화입니다. 유승범 씨 참 진짜 잘하더라고. 사실 보면서 뭐 설경구 아저씨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설경구 아저씨가 오히려 딱히 뭐 특출나게 이렇게 돋보인 경우는 좀 잘 못 봤던 것 같고, 전도연 씨 잠깐 나오는데 확실히 존재감이 강한 배우구나 놀랬고, 그 다음에 유승범이 진짜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장인어른 막 하는 거, 그분 이름 뭐지? 영규 무슨 영규지 그분? 박영규? 박영규 배우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나오시는데, 또 그런 연기 워낙 잘하시잖아. 부패한 능구렁이 같은 높은 사람으로 정말 잘하시고, 일본 배우도 이제 운수 차관으로 나온 배우는 워낙 유명한 배우니까 뭐 야마다 어쩌고 저쩌고죠. 저도 이제 저 사람 영화 그래도 몇 개 봤고, 드라마도 몇 개 봤고, 연기 잘하시죠. 그 다음에 항공사 회장으로 나온 분도 되게 유명한 야쿠자 전문 배우고, 테러리스트 수장으로 나온 그 대장도 되게 유명한 배우고, 오른팔인 여자분은 처음 보긴 했는데 그분도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 제일 인상 깊었던 배우는 한 명만 꼽자면 테러리스트 중에서 여자, 그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잘하더라. 그리고 조금 놀랬던 거, 원래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연기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일본은 조금 더 연극처럼 연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발음이나 발성이나 강조 같은 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합니다. 약간 뭐 햄릿이라고 치면은 영화처럼 연기하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연극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잖아. 일본은 약간 그런 식으로 연기하거든요. 잘하는 배우들이 대체로 그렇게 해요. 물론 그 존나게 잘생긴 스마프, 그 사람 이름 뭐지? 그 사람처럼 일상 연기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욕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원래 일본은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해. 일상처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연기처럼 연기하는 걸 좋아해서,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연극처럼 잘 안 하잖아요. 일상처럼 연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좀 같이 나오니까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나올 때 빼고 그냥 같이 연기 이렇게 섞이는 장면도 굉장히 많은데 안 이상하더라. 그래서 좀 놀랬어. 기무라 타쿠야 아저씨는 약간 일반 일상 대화하듯이 그냥 연기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좀 연기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일본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의 연기들이 만났는데도 그냥 잘하면 장땡이더라, 솔직히.
그걸 좀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클래식 테너하고 뭐 박효신하고 같이 콜라보로 노래를 한다고 쳐봐.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잘하면 되게 좋다. 이건 이 맛이 있고 이건 이 맛이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연기랑 일본 연기가 되게 다른데 그렇게 같이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들 잘 치니까.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달랐겠지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또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정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